오늘 경기 좀 영입하고 나서 새로 볼 수 있는 선수들 크게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수비 맨디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수비 맨디는 확실히 기본기가 되게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에 네르고르, 후반에 수비 맨디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르고르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에 클래식한 홀딩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는 수비 맨디가 조금 더 빠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네르고르는 그런 민첩성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느낌, 또 순수 주력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태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장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땀 냄새 나는 수비 상황 이런 데서는 또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그냥 무난무난했다, 뭐 엄청 눈에 띄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비 맨디는 확실히 이제 뇌르고르보다는 훨씬 더 플레이가 좋다? 퀄리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느낀 수비 맨디의 장점들, 좋았던 점들은 첫 번째는 수비 위치 선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세컨볼 떨어지는 위치라든지 이제 1차로 커팅 나가야 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저는 괜찮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수비 처리 과정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을 뺏고 나서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그 선수의 클래스를 많이 좌우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비 맨디는 뺏고 나서 다음 동작에 대한 판단이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2차 처리의 판단이 깔끔했다. 그러니까 뭐 슈퍼 플레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실수 없는 기본적인 스타일을 반복을 많이 한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FC 온라인으로 치면, 그러니까 축구 게임으로 치면 기본 패스 버튼이 S잖아요. 그래서 기본 패스를 되게 잘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패스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저점이 좀 탄탄하다, 기본기가 좋아서 실수가 없는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팀에 11명이 다 스타 플레이어인 팀은 오히려 잘 굴러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좀 언성 히어로처럼 딜을 받쳐주고 또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더 날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수비 맨디가 아스날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얘기해볼 선수는 바로 맥스 다우먼이에요. 다우먼이 2009년생, 심지어 12월 31일생이라 10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 나이가 15살인데 나와서 플레이하는 거 보면 뭐 거의 한 21살 정도는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테크닉이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몸동작도 되게 빠르고, 오늘은 사카 대신에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공을 건드려서 그 보폭이 되게 짧다고 해야 될까요? 촉촉촉촉촉 요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발 뻗고 상대 발 들어오는 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확실히 이제 다우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릇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언젠가 1군 데뷔를 할 거야, 나는 이 정도 레벨에 있을 선수가 아니야, 뭔가 이런 게 느껴진달까? 어리지만 되게 배포가 큰 느낌이 들었어요. 뭐 형들한테 공을 줘야 되는지 눈치를 보고 이런 스타일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축구에 집중해서 내가 슈팅 때릴 수 있으면 때려보고 그냥 자신감 있게 해보자, 뭐 잃을 거 뭐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 플레이에서 들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스켈리도 작년에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켈리가 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스켈리도 그릇이 되게 크다고 느꼈었는데, 그런 어떤 스타가 될 수 있는 싹을 가진 선수들은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우먼한테도 비슷한 무언가를 저는 느꼈다. 일단 한 경기밖에 안 보긴 했지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우먼이 이제 여러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뭐 공격형 미드필더도 보는 선수고 윙어도 보는 선수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윙어 자리에서 플레이를 했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돌파에서 테크닉도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좀 저는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제 은하넬인 것 같아요.
아스날이 웨데고르 서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웨데고르 서브로 이제는 은하넬이 계속 기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은하넬이도 오늘 경기하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차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1 드리블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이 슈팅 빵빵 때리는 것도 자신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은하넬이도 좀 적극적으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윙어는 마르티넬리하고 넬슨 이렇게 두 명이 번갈아서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마르티넬리보다는 넬슨이 더 괜찮았습니다. 일단 마르티넬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마르티넬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수비 가담 괜찮고 스피드 빠르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르티넬리가 해결해 줘야 하는 찬스에서 공격수 같은 느낌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하베르츠 같은 선수가 아까 하나 끊어가지고 마르티넬리한테 공 줬잖아요. 그때 마르티넬리가 뭐 수비수 한 2명 정도 있으면 그래도 자기가 뭐 유효 슈팅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좀 만들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마르티넬리가 왼쪽에서는 하베르츠가 오버래핑 돌아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오버래핑을 이용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슈팅하기 전에 좌우 선택지를 걸고 뭐 수비 밸런스를 뺏은 다음에 슈팅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슈팅을 해버려서 저는 수비한테 블락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스날은 계속해서 왼쪽 윙 매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오늘 마르티넬리 크로스도 좀 아쉽기도 했고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마르티넬리는 결국 한계를 깨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무언가 한 계단을 깨고 올라가야 그 다음 스텝, 그러니까 아스날이라는 우승 후보 팀 중에 하나의 주전 윙어로 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넬슨은 확실히 마르티넬리보다는 조금 더 공격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슈팅도 더 자신감 있게 때리고, 그러니까 마르티넬리는 조금 더 윙어? 좀 안 좋게 말하면 수비형 윙어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넬슨은 마르티넬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윙포워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더 적극적으로 때리는 그런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라피오리가 이제 전반전에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안정감으로 따졌을 때는 확실히 마갈량이스랑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칼라피오리가 물론 유틸성 좋고 멀티포지션 가능한 선수긴 하지만 저는 수비할 때 항상 그 약간은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생각하는 게 약간 들이대는 수비를 많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발 뻗거나 앞으로 들이대면서 수비하다가 한 번에 벗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시즌 중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약간 그 헤딩 바운드 잘못 계산해서 나가다가 이제 헤더 타이밍 놓쳐가지고 공격 찬스를 허용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칼라피오리가 센터백으로 사용될 그런 계획이라면 슈퍼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수비는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안정감 높이는 게.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계속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정감을 조금 높이는 게 또 칼라피오리 본인 커리어에도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게임을 보면은 오늘 경기 보면 뭐 아스날이 역시나 이제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주로 공격을 전개하는 거는 좀 비슷했다. 그리고 오늘은 팀버가 아니라 베나이트였는데 베나이트 활용해서 베나이트 오버래핑하고 사카가 그거 이용하고 이런 모습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르테타가 하고자 하는 게임 모델이 이 사카라는 선수에게 주변의 선수들을 많이 붙여주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왼쪽 윙어는 좀 솔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적은 지원 속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르티넬리보다는 사카한테 투자했을 때 기대값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카 위주로 또 게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스날이 왼쪽 윙어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는 솔로 뽀름반이라든지 좀 공을
지켜줄 수 있는 선수, 그런 느낌의 선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프리시즌 첫 경기니까 엄청나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아스날이 결국에는 손대려고 하는 위치가 왼쪽 윙어잖아요. 그래서 왼쪽 윙어에서의 플레이는 보드진들도 신경 써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트로사르가 이적설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마르티넬리가 나갈지 트로사르가 나갈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오늘 케파가 승부차기 되게 잘 막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스날이 뭐 FA컵이나 리그컵 같은 데서 승부차기 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만 케파로 교체해서 막는 것도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야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플레이 상황 90분 안에서는 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골키퍼긴 하지만 또 승부차기에서는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또 케파로 바꾸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벌크업 엄청 했더라고요. 확실히 몸이 이 앞뒤가 되게 두꺼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쿨링 브레이크 때 물 마실 때 보니까 팔 두께부터 약간 달라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진 모르겠습니다. 하베르츠가 일단 요케레스라는 선수가 왔을 때는 톱에서 뛸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메잘라 자리, 그러니까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때가 많은데 그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때 벌크업이 필요한 걸까? 요거는 또 시즌 가봐야 알겠죠. 아무래도 압박이 뭐 강한 자리일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또 민첩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하베르츠 장점이 많이 뛰면서 공격적 선수이지만 수비적인 기여를 해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벌크업이 과연 하베르츠에게 좋게 작용할지 나쁘게 작용할지는 시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